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와 기하학적 뜻, 그래서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하학적 특징도 알아내고, 또한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접선의 기울기, 즉 기하학적 뜻으로 좀 낯선 함수들, 아직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패턴을 잘 모르는 함수들의 패턴까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함수 값으로 기하학적 특징인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함수의 패턴까지 분석을 해봤다면요, 오늘은 2장의 4절 도함수를 이제 계산 쪽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기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장의 4절 연쇄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연쇄법칙, 말뜻 그대로 함수가 좀 복잡할 경우죠. 지금처럼 f함수가 착하게 그냥 y는 fx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함수 구조가 복잡해서 두 개가 합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 저 y를 x로 미분하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 변수 x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가 이렇게 간단한 x였으면 좋겠다 해서 단순 변수화해서 gx를 어떤 단순 변수 u로 치환을 하면 원래 함수가 내가 의도한 것처럼 단순 변수 u로 표현돼서 y는 fu라고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시작할 때는 복잡했던 이 합성함수를 단순한 두 개의 함수로 분해를 한 다음 구조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얘를 구하면 훨씬 쉽다는 게 그 연쇄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구조를 바꿔서 단순화시킨 다음에 원래의 x 변수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y 상태가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x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변수가 u변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미분할 수 있는 변수는 u변수밖에 없어서 u로 미분을 하고, 그 u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변수로 미분을 하면 마치 얘가 이렇게 약분되는 건 아니지만 약분이라도 한 것처럼 얘가 원래 y를 x로 미분한 것과 같아진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연쇄법칙이죠. 그래서 그 연쇄법칙 예제 1번과 2번은 좀 쉬워서 각자 푸시고요. 97페이지 보면 조금 더 밑에 가면 이제 정리된 공식 얘를 보시면, 저것도 정리라고 공식이라고 애우지 마시고요. 얘는 공식은 내가 처음 하나를 간단하게 유도를 해주면 뭔가 함수의 거듭 제곱, 즉 n제곱이 되어 있는 유형에 대한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전에 풀었던 합성함수의 그 구조로 분석을 하면 이만큼이 아까 의도한 것처럼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n제곱이면 우리는 미분 공식 풀기가 쉬운데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단순 변수 u로 치환을 하면 원래 함수 y는 u의 n제곱, 그래서 조금 버겁게 복잡한 함수를 아주 심플한 두 개의 함수로 분해를 한 다음 이 함수 원래 x로 미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하고 싶은데 내가 구조를 바꿔놨어요. 무슨 변수로요? u변수로. 그래서 얘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은 u밖에 없으니까 u로 미분한 다음 그 u를 원래 미분하라고 했던 x변수로 연쇄적으로 미분을 해주면 마치 y를 처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똑같다를 적용할 거예요. 그럼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u의 n-1제곱이 되겠고, u를 x로 미분하면 g'x인데 여기에서 원래 문제는 u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풀기 쉽게 구조를 잡는다고 내가 변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u를 원래의 x변수로 환원을 시켜주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과 일치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거를 공식이라고
뭐 몇 제곱에 대한 공식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합성함수의 연쇄법칙의 하나의 어떤 특정한 경우라 이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가시는 거지 이런 공식을 공식이라고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도 크게는 연쇄법칙, 즉 합성함수의 연쇄법칙으로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3번도 같이 한번 공식 확인해 보시고요. 그 연쇄법칙 두 개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쇄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경우는 뭐냐면 함수가 복잡한 게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서 합성 구조가 한 3개 정도 돼 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저 y를 x로 미분하면은 얘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얘 좀 일단 단순하게 잡는다고 해결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hx를 일단 좀 단순 변수로 잡아봤어요. v로. 그렇지만 그 상태도 여전히 gv 상태도 단순하지 않으므로 걔를 u로 잡고요. 그걸 또 u로 잡았을 때가 내가 f 함수를 fu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나름 복잡하게 느껴지는 함수를 다 간단한 함수 3개의 구조로 분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구조를 바꿔놓은 저 y를 원래 x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y를 현재 x로 미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는 유변수로 구조가 바뀌어져 있으므로 미분할 수 있는 유변수로 미분하고 그 u를 x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u 보니까 x로 또 미분할 수 없죠. 변수가 v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할 수 있는 변수는 v변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v로 미분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v를 원래 목표인 x로 미분할 수 있나 봤더니 x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x로 미분해서 연쇄적으로 계산하면 마치 약분한 것처럼 그 y를 처음에 x에 미분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게 연쇄법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연쇄법칙 2개, 합성함수 2개짜리와 3개짜리를 했는데 우리 뒤에 조금 이따 연습 문제 4개짜리 나오거든요. 그럼 3개만 되고 4개도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 개, 4개든 5개든 이 원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는 걸 여기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4번이요. 예제 4번. 지금 거기에 있는 예제 4번을 보시면 여기 도함수를 지금 이 공식을 설명하면서 합성 구조 이제 복잡하다고 3개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책처럼 이 3개짜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 저렇게 3개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방법, 또 다른 방법, 메소드 2 꼭 저렇게 합성을 꼭 규칙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까 음의 제곱도 우리가 n제곱 공식을 쓸 수 있으므로 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치환을 저렇게 2단계로, 3단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 치환하면 y는 u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로 풀 수 있고요. 물론 저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연쇄법칙을 쓰다 보면 누군가 눈에는 나는 저것도 복잡해서 3개로 분할해야 돼. 나는 왜 저걸 꼭 저렇게까지 자세히 분할해야 돼. 난 이 정도만 해도 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치환법칙 쓸 때 잡는 u나 v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에서 푼 다음에 u를 그냥 다 당연하지가 아니라 내가 잡은 u라 원래의 x변수로 반드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쇄법칙 쓰다 보면 공식 이거니까 여기로 뚝 끝내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치환한 u들을 원래의 변수 x변수로 환원해 주시면 계산이 굉장히 빨리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 y를 뭐 y 프라임이라고 하셔도 되고 x로 미분하면은 얘를 u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그 u를 x로. 그러면 마이너스 3의 u에 마이너스 4제곱에 저거 미분한 2x 플러스 1. 그래서 원래의 x 변수로 환원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3의 분자 2x 플러스 1이 되겠고 u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사람에 따라서 복잡하게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고 방법은 다르므로 내가 잡은 걸 누군가는 똑같이 이렇게 잡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면은 여기 U가 이거지 하고서 답을 마무리 가끔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잡는 U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제 4번을 해봤고요. 그러면 3개짜리 예를 선생님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를 2개짜리 합성 구조로 풀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3개짜리를 조금 직접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짜리 y는 ln에 lnx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해도 되겠지만 요걸로 그러니까 그 문제도 풀고 이 문제도 풀면 좋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lnx를 자기 함수를 3번 합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과정상에 사실 lnx가 저기 입장에 있어서 그 ln을 집어넣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 하나짜리 즉 lnx의 하나짜리 미분은 x분의 1인 거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혹시 모르시면 lnx의 미분은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안다고 하지만 얘 하나로 치환하기엔 얘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그 이전 단계 얘를 갖다가 첫 번째 y1을 예를 들어서 lnx였다고 하고 2번 합성된 거를 공부 삼아 2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lnx고 아까처럼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t 변수로 치환을 해볼까요? lnx 그러면 y2는 lnt 아까는 미분 기호를 그 연쇄법칙 원리 파악한다고 저 라이프니츠 기호로 미분을 썼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연쇄법칙 다 알아서 프라임 기호로 줄여서 푸는 거 다르니까 여기서 줄인 기호로 바로 y2를 미분하면 처음에 얘를 t로 미분하죠. 일단 t로 미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t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t를 x로 미분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다시 x분의 1 그렇지만 여기 있는 t를 원래 변수 x 변수로 환원을 해주다 보니까 x의 lnx분의 1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lnx 하나, 2번 합성된 것까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3개짜리 합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를 u, v 아까처럼 w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풀이 방법은 여기 있는 프라임 기호로 바꿔로 들어가도 되는데 ln이 조금 우리가 앞에서 정의도 안 돼 있고 낯설으니까 너무 줄이지 말고 첫 번째를 그러면 u로 그냥 잡고 시작할까요? lnx 그럼 요만큼을 u로 잡았으면 그 안에 u로 잡아도 아직 복잡하기 때문에 lnu를 v라고 잡을 거고요. 지금 요만큼을 지금 v라고 잡아도 내 눈에는 아직도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lnv로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y가 처음에 주어진 게 x변수로 주어졌고 그 변수로 미분하라고 한 거였는데 아까 얘기한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바꿔서 연쇄법칙을 쓸 때는 내가
구조를 x 변수가 아닌 지금 같은 경우 v 변수로 바뀐 거죠. 그래서 미분할 수 있는 게 v 변수. 그 다음 그 v를 미분할 수 있는 게 아직은 x가 아니라 u 변수로 미분할 수 있고 u로 하고 그 u를 원래 미분하라는 x 변수로 미분.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v분의 1, 얘는 u분의 1, 얘는 x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u는 u대로 v는 v대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u는 ln x가 되겠고 다음에 v는 ln u인데 u라고 쓰면 안 되고 그 u 자리에 다시 x까지 포함시켜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ln 다음에 u 자리에 x로 환산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얘는 x에 ln x에 ln의 ln x 분의 1 이런 답을 갖겠죠. 그래서 합성 3개짜리일 때 아까 저 예제보다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뭐 지금 가치는 안 풀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sin x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이런 함수 있을 수 있겠죠. 요 함수 미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반대일 수도 있죠.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이런 거를 한번 미분해 본다든지 물론 얘네들은 다 함수가 정의되는 그 범위 안에서의 함수라고 했을 때 얘네들도 한 번씩 얘도 한번 미분해 보시고 얘도 한번 셀프 학습으로 꼭 미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3개짜리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교과서 아마 연습 문제 9번 보시면 4개짜리 합성이 나타납니다. 4개짜리. 그래서 9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0일 때의 값이 0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f0의 미분값도 주었어요. 미분의 0일 때의 값이 2라고 주고서 그 다음에 f를 지금 4번 합성했죠. 그러고서 이 4번 한 합성을 0에서의 도함수값 이걸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아까 이 공식은 합성이 2개다, 3개다, 4개, 뭐 그 이상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아까는 여러 개를 이렇게 라이프니츠 기호로 미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여러 개라도 프라임 기호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미분하려면 밖에 거 먼저 미분하고 안에 건 다시 x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얘가 미분됐으면 그 안에 있는 얘를 또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그 두 번째 있는 얘를 미분하고 그 안에 있는 또 이 부분은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 거기에 이번에 이거는 가만히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세 번째 거를 또 한번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는 가만히 놔두고 마지막에 있는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하면 4개짜리 합성한 거 미분의 곱이에요. 옆으로 쭉 쓰면 칸도 좁지만 헷갈릴까봐 지금 세로 줄을 썼고 얘네들 다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그러면 얘네들이 0일 때의 값 그러면 여기에다 칸이 좁으니까 그냥 막바로 0을 대입할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구체적인 x가 아니라 0을 포인트.
그럼 f0의 값은 얼마라고 줬냐면 여기에서 2라고 주었습니다. 초기 데이터. 예, 2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단계 계산하려고 하니까 f0이 필요한데 f0의 값은 0이라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f'0이 돼서 또 얘의 값도 다시 뭐가 됐냐면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f0이 요만큼이 0이에요. 걔에다 다시 f0 하니까 얘가 다시 0이죠. 자기 자신 값이 0이죠. 그럼 또 f0에 대한 미분값이라서 이만큼은 다시 2가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f0이 이만큼 0, f 다시 0이 돼서 그게 또 다시 0, 또 그 f가 다시 0이 되고 그래서 f'0이 돼서 얘 또한 f'0이 돼서 얘 또한 2가 돼요. 즉 얘는 f 결론은 프라임 0의 값을 몇 번 곱한 거하고 똑같으냐면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16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마지막 상수 수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합성함수 연쇄법칙이 2개뿐만 아니라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4개일 때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쪽 기호든 프라임 기호든 다 표현해서 쓰실 수 있으면서 상수 대입까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절 연쇄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9페이지 조금 내용이 연결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 99페이지 교과서 99페이지 역함수의 도함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역함수의 도함수는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 함수의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의 미분. 그러다 보니까 미분하려고 하는 이 f의 역함수에 대해서 좀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f함수하고 자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라는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특징을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지금 기호 쓴 거 보시면 굉장히 그 정리를 할 때 복잡하고 불편해요. 인버스 기호하고 프라임 기호가.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서로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될 때가 역함수이므로 여기 좀 불편한 기호 G, F'을 G로 하나 환산을 해주면 G라고 해주면 그러면 F 함수하고 F 인버스 대신에 G라고 하는 함수는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면 얘 또한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역함수의 기능을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기호, F 인버스 기호를 쓰지 않고 그거의 역함수를 G라고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뭘로 기호를 바꿀 거냐면 G에 대한 미분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기호를 좀 간단하게 해서 G에 대한 미분으로 계산을 할 거죠. 그러면 이제 기호를 좀 편하게 이렇게 G로 바꿔서 여기에 대한 G 입장에서의 미분은 이게 이제 이쪽에선 합성이고 항등함수니까 뭐 이걸 같이 X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이 다 X변수로 표현됐을 때 X로 미분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연쇄법칙으로 미분을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 우변에 해당하는 x는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G'X였으므로 G'X는 F'GX분의 1이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을 공식을 이렇게 끝내놨어요. 근데 끝내놔도
요 기호들 때문에 여전히 머릿속에 잘 와닿지가 않아서 공식 유도할 때 G로 바꿨던 걸 좀 와닿게 다시 뭘로 바꿀 거냐면 F 인버스 기호로 환산을 해볼게요. 그럼 F 인버스의 미분한 함수는 원래 함수 F를 미분한 거에 그냥 여기 X일 때 X가 아니라 G는 F 역함수라고 그랬었죠? 이거에 1이다. 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얘보다 훨씬 복잡한데 라고 하지만 의미 파악은 얘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서 이걸로 바꿔놨는데요. 역함수의 미분은 원래 F함수의 미분의 역수인데 X가 아니라 F 인버스 X로 돼 있어요. 요 예민한 요 X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을까를 일반 변수 X가 아니라 특정한 포인트 A로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저기에 일반 변수 x가 아니라 a라는 구체적인 포인트로 대입했을 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 a점에서의 도함수 값을 구하는데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를 구한다고 하지만 이 포인트가 되게 불편하고 공식이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이 공식의 의미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함수가 f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을 구한다면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일단 역함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이 역함수를 구한다. 그런 다음 2번 걔를 미분한다가 당연히 논리적인 어떤 수순이죠. 그런데 지금 알려주는 이 공식 의미는 이렇게 꼭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고 역함수는 모르지만 다이렉트로 F함수에서 F 역함수의 미분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무리 역함수의 미분은 F함수를 이용해서 역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역함수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얘는 만약에 지금처럼 일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일 때는 이거 하나 때문에 불편하게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값 하나를 뭔가 그 값, 역함수의 값을 찾죠. 그럼 이걸 또 얘도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함수 특징을 이렇게 F함수로 환산해서 역함수 없이 원래 주어진 F함수에 함수값이 A가 되는 K를 찾는 거예요. 함수값 A가 되는 K를 찾아서 만약에 A라는 점에서 역함수의 미분을 하려면 A일 때가 아니라 A일 때의 그 K, 요 K 값을 집어넣어서 즉 찾은 K를 집어넣어서 F함수의 미분값의 역수로 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식 설명이 조금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좀 바로 와닿게 그 다음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함수를 이렇게 주고 G함수를 F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면서 G2일 때의 미분값을 구하여라. 그럼 G2일 때의 미분값 물론 G로 책처럼 G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저는 역함수 인버스 기호로 다시 환산한 얘의 2일 때의 미분값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미분값. 그러면 지금 공식에 의하면 역함수 2일 때의 이 미분값은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인데 2가 아니라 어떤 포인트로 바뀌냐면 이 포인트일 때 그럼 이 포인트일 때를 계산해 줘야죠. 이 포인트 즉 저 값 이것 때문에 역함수를 일일이 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일 때의 값 K라고 하면 FK가 2가 되는 K를 찾을 것이고 FK는 제곱이 아니라 이것이므로 K는
1이 되겠죠. 3차 방정식 풀면 7분의 K가 1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는 걸로 나온 거냐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F' 역수를 구하되 2가 아니라 1에서 구해서 역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의 F'X가 뭐예요? 거의 뭐 암산이 되는 수준이지만 한번 확인하면 이거. 그래서 얘의 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여기 풀이 과정에 비록 역함수의 미분을 물어봤음에도 역함수 계산하지 않고 역함수 없이도 오로지 F함수의 미분의 역수관계로만 풀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함수 없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얘 참조 그림 46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식으로 갔던 걸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F함수에 대해서 그거의 역함수, 그러면 그림이 이제 같은 평면에 그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a, b였던 건 b, a로 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쪽에서 아까는 제가 이제 a로 했지만 여기는 x가 b일 때로 바뀌었네요. b라는 점에서의 이 역함수의 미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의 역함수 관계인 원래 f함수, 그러면 f함수하고 얘하고 대칭인 점은 a, b가 되겠죠. 그 점, 그러면 이 대응됐던 그 함수값 대응되는 그 대칭되는 그 a라는 점에서 f함수의 미분값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건데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이 두 기울기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수, 그러니까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대칭됐던 대응되는 이 점에서의 미분값,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면 그 기울기하고 얘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역수관계라서 그거의 역수로 계산하겠다는 기본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지금 이제 저걸 증명하느라고 기호를 막 또 편하게 해준다고 지로 갔다 다시 F 인버스로 왔다 이러다 보니까 기호만 보면 전혀 쉬운 것 같지가 않은데 저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역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그림 그 밑에 참조 그림 요 밑에 그림이 되겠죠. 요 그림 요거는 지금 쟤는 마이너스 2를 시켰네요. 제가 그림을 플러스 2를 갖고 온다는 게 마이너스 2를 갖고 유형은 똑같습니다. 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특정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역함수를 일부러 구해서 세제곱근 함수의 불편한 함수를 구해서 걔에다가 미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좀 편한 세제곱 함수 원래 F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울기와 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다. 조금 전에 위에 있던 46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안 존재하니까 정의역을 좀 정리해줬죠. 양수 구간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으로 수정한 다음 그거의 역함수인 루트 x하고의 관계는 누가 봐도 그림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함수 4일 때의 미분값을 알고 싶다면 얘의 대칭 포인트인 2,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4의 역수인 4분의 1이다.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다를 지금 그렇게 돼라고 이제 결과만 보여주면 일반화 되지 않을까봐 좀 식으로 끌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은 뭐 교과서에서 쉽게 바꿨다고는 하지만 기호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 그림 마저 하나 더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쉬운 직선이죠. 얘는 2x-2라는 직선하고 2분의 1x 플러스 1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역함수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거의 대칭 포인트였던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서로 역수인데 얘는 어느 점을 가든지 접선이 직선 자신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점에서의 미분값이 2니까 그거의 역수함수도 어느 점으로 가든지 간에 접선이 자신이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 서로 역수관계를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굳이 포인트를 안 따져도 지금처럼 어느 포인트가 왔냐 대응됐느냐를 따지지 않아도 이 자체가 직선함수 즉 직선함수라서 미분값이 상수함수가 돼서 이쪽 그 접선의 기울기 상수와 이쪽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로 바로 어느 포인트든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관계를 대응관계를 보이려고 이렇게 썼지만 쟤처럼 대응관계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수값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 변수 x에 대한 역함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식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일반 변수의 경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f함수와 우리는 얘의 역함수는 여기 있는 주어진 함수의 x와 y가 서로 바뀌는 상태가 역함수죠. 그러면 포커스가 이쪽 역함수 쪽이니까 얘를 y는 해서 f 인버스 x 얘의 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쪽 함수하고 좀 헷갈리니까 이쪽 함수 첫 번째 함수를 y1, 이쪽 함수 역함수를 y2라고 하고요. 그때 변수들도 이제 x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이쪽을 x1, 이쪽을 x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역함수인 y2를 그때의 x 변수인 x2로 미분을 하면 조금 전에 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의 이전, 즉 원래 함수 f함수 저 y1을 x로 미분한 것과 역수관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변수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1이라고 하는 거는 이 y1은 얘지만 이쪽 입장, 즉 역함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y1이 x로 바뀌어서 여기에서 x2로 내려왔고요. 또 여기 있는 이 x1, 이쪽에 있는 x1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y2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y2와 x2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y1은 x2가 되겠고요. x1은 y1은 x2가 되고 그 다음에 x1은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역수 이렇게 돼요.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것 잘 보시면 마치 얘는 이거의 번분수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번분수처럼 표현됐죠. x2, y2에 있는 2를 좀 빼주면 결론은 dy, dx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일반 변수 관계가. 그래서 마치 얘를 역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번분수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공학도들이 미분 방정식이나 공업수학에서 그래서 마치 dx, dy를 마치 번분수기 저게 번분수이기도 한가 할 정도로 번분수처럼 계산을 막 해서 dx, dy를 구하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거꾸로 이걸로 막 dy, dx의 역수로 막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원리가
여기에서 이 밑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번분수라서가 아니라 이런 역함수의 상호 관계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를 이해해놓고 가시면 그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변수에서도 이런 역수관계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꼭 2학년에서의 공업수학이나 미분방정식뿐만 아니라 2학기 때 수학2에 특히 벡터 함수에서 구조가 복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역함수에서 일반 변수에서의 역함수의 도함수 관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도함수 설명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제, 아까 교과서 예제가 아니라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이 함수. 도함수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얘 도함수 f'x는 1 플러스 코사인 x다 해서 그래프 분석까지 갔던 건데요. 오늘은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얘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반 변수가 힘들면 0의 포인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0일 때의 역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 공식의 좋은 점은 이렇게 이런 함수, 아까 뭐 예제들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구했다면 만약에 얘를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구하실 수 있겠어요? x하고 y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 수준에서 여기에다 y 집어넣고 x 넣고서 그 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기에 있는 y는 x 플러스 sin y다. 미분하기 전에 그럼 역함수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역함수. 그러면 x는 y 플러스 sin y. 여기서 이 역함수 관점에서 이거 시점에서 y는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운 상태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역함수 우리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에서의 역함수의 미분값 구체적으로 0의 포인트에서의 미분값까지 요구했는데 우리는 역함수를 못 구하니 얘를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라 역함수의 미분은 역함수를 몰라도 원래함수 미분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함수 미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역수라고는 하지만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포인트 확인하면 0일 때의 값은 그냥 0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미분에 대응됐던 서로 대칭됐던 그 값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럼 요거 하나 때문에 역함수를 구한다?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포인트, 즉 얘의 값, 대입해야 되는 대응됐던 값 k는 f함수 값이 0이 되는 k를 찾아야 돼요. 저 f함수 값이 0이 되는 k, 지난 시간에 계산해 봤지만 얘 0 되는 건 원점, k가 0 자신이었었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라고 지금 확인된 거냐면 0이라고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f'의 0일 때의 값의 역수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0일 때의 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우리 지금 얘 역함수 식도 표현을 못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함수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 한번 이제 값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 미분으로 그래프 개형 분석했었어요. 그림 기억이 나시나요? 전체 주기 다 가지 말고 0에서 한 파이까지만 가면 그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물론 이쪽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을 원래 함수 이 f함수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역함수 식으로는 아까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역함수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쟤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마치 고맙게 y는 x라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얘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식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일명 저 함수의 얘가 역함수 상태의 그림이죠. 그럼 이 역함수의 미분, 0에서의 미분, 얘죠. 얘를 계산했더니 아까 여기에서 0에서 얘 미분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기울기가 0에서의 미분 값이 기울기가 2였어요. 근데 역함수로 내려간 이 초록색 라인, 식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얘의 미분 기울기는 0에서는 얘의 역수인 m-라고 할까요? 0에서 이쪽 두 번째 얘의 미분 값은 쟤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계산한 거죠. 그것까지 계산했다면 그럼 여기 패턴, 그때 아까 이쪽에서 파이에서 해봤어요. 그럼 파이에서 미분 값이 원래 F함수 값이 0으로 나왔던 건데요. 누가 봐도 그 수평정근선을 갖는 상태죠. 그러면 걔는 그거에 역함수를 했으니까 누가 봐도 계산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가 파이일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에 그 다음에 요거 값의 역수니까 F에 이렇게 될 것이고요. F 인버스 파이 값, 즉 F 인버스 파이 값을 구하려면 F 함수 값이 파이가 되는 K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 공부한 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지만 요 파이 값을 가졌을 때 K가 뭐였나요? 파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파이이므로 얘는 F 프라임 파이분의 1 그래서 F 프라임 파이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0. 그러면 0분의 1로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무한대인 수직접선을 갖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포인트 얘 두 개 포인트를 분석했지만 그때 이쪽 2파이 때는 다시 얘일 때와 특징이 비슷하게 규칙적으로 돼서 얘가 2일 때 얘도 2. 그럼 그거의 역함수인 얘는 그럼 당연히 2분의 1. 여기가 또 3파일 때는 파이랑 똑같이 0. 그럼 얘는 다시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이렇게 함수, 역함수 전혀 구할 수도 없지만 개의 역함수에서 구체적인 0일 때의 도함수까지 요구하지만 이와 같은 역함수의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역수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프까지 분석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 기호 조금 복잡하게 증명한 것 같지만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어려운 함수들의 역함수를 굳이 힘들게 구하지 않고 쉽게 도함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